지금부터는 오늘 원래 한 2시, 3시쯤에 했어야 될 사설 브리핑으로 오늘 대신 갑니다. 11월 4일 오늘 언론들 우리 보도한 사설들 17개 빠르게 한번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사설 브리핑. 우선 한겨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첫 번째 사설은요. 중국 저가 공세, 미국 관세 우려, 통상 환경 급변 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설에서는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와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로 한국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포스코와 LG화학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급락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중국 기업들의 저가 판매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어서 여러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사설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산업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비극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이런 국제관계, 무역에서 적극적인 이런 대응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기업들이 또 사업을 하거든요. 일을 하거든. 근데 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당장 정권 내놔야 될 판이니까 이 정부가 진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쓸 수가 없지 지금. 지코가 석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이번엔 시성건설 불참 5만 불통의 통치. 윤석열 결국 오늘 시성건설 불참했지요? 불참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가 윤석열의 5만가 불통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성연설은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윤석열은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거를 회피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월달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이번에도 안 온 거는 민주주의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사설은 또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19%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럽 정상들도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말했잖아요. 실제로 기시다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식 하다가 결국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겨레는 너도 기시다 꼴 알 수 있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심을 외면한 채 소통을 거부하는 자세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사설은 경고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윤석열 보세요. 오늘 원래 왔으면은 단순히 핑계는 뭐였어? 핑계는 국회 가면은 야당이 피켓 들고 반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죠. 그게 뭐라고? 그것보다 오늘 오면 어떡합니까? 국회 연설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만나는데 야당 대표들 와가서 함께 차담회 열잖아요. 한동훈 있지요. 이재명 있지요. 또 이렇게 야당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차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병신 새끼. 아유,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세 번째입니다. 잇따르는 집회, 시국선언.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사설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격화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에 대규모 입하가 몰린 것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박근혜 정부 말기를 연상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지지율이 역대 최저임 1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 대구 경북에서도 이 평균보다도 낮은 18%가 나온 거, 이걸 민심이 등을 돌린 거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설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도 민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힐 특검 도입이고, 특검.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비겁한 태도로는 지지층조차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절망적인 거야, 사실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설을 보면은, 사설도 윤석열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거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변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너희라도 정신 차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지율 뭐 10%대 이 정부 신경 안 쓰잖아요. 아예 유럽의 많은 국가도 다 10%야. 뭐 이거 가지고 그래.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정부는 상식이 안 돼요. 나중에 가면은 조선일보도 오늘 이 시국선언 사설을 쓰거든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냐면 야당이 이렇게 의석이 많은데 무슨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의석이 많고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아무리 하더라도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이 야당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물리적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정말 이 정부를 합법적으로 끝장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네들은 정말 철면피, 뭐 지지율이건 경제가 망하는 거, 이런 엄청난 의혹들 그냥 막 신경도 안 써. 어차피 선거 없으니까. 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경향신문입니다. 부자 감세로 마른 수건 짜는 지자체, 서민 보호 빈틈 없어야 한다라는 사설입니다. 사설은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세가 2년 연속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바람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주민 편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중단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설은 이번에 강원도 홍천군의 노인 돌봄 예산 감축됐고, 광주 동구의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연기됐고, 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각종 공공사업 중단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 정부가 이번에 세수결손 핑계로 지방교부세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불거진 거라는 거죠. 또한 교육청들도 교부금 감소로 인해 학생 안전시설 그리고 교원 채용 계획도 다 지금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교 무상 교육 지원도 불안해졌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이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탓임을 비판하면서 서민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세 부족을 지방에 전가하는 임시 방편적 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도 지금 이런 식의 얘기 하거든요. 지금 이 정부의 그 감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발표했어요?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죠. 금투세. 이게 올바른 것인가?
아니 왜? 결국 이재명이 오늘 금투세 폐지한다고 입장을 정확히 정하면서 국민의힘은 막 되게 환호하고 있고 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왜 나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 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까지 이 보수적으로 물론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근데 금투세 문제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옳은 건가?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찹찹했습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세 번째입니다. 커지는 촛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나?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지난 2일 그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대규모 장애 집회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공천기획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금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론조사에서 최저치 나왔고 사실상 레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이다라고 딱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단 대책을 내놔야 되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문제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게 황당하다고 합니다. 국민 앞에서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인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사설은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시선연설 먼저 불참하고 총리에게 맡긴 거 이게 얼마나 불통과 얼마나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인지를 지적을 하면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특검 수용하라, 전면 쇄신하라 그런 내용으로 사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세 번째는 요번에 김영선 의원이 검찰 추적하면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사설을 쓴 건데 이번에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죠. 소극적으로. 이거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진짜 문제 많아요. 창원지검 검사장을 탄핵해야 돼 진짜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 씨가 조작된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사설은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언론 보도가 커지자 부랴부랴 수사를 재개하는 점을 이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 거예요. 명 씨는 공개적으로 그 증거인멸을 시사했죠. 다 태워버린다고. 또 검찰을 협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고 이거는 법치가 농락을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설은 비판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기소 처분 사례와 비교하면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김건희 특검 요구의 명분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의 행태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결국 검찰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정권 바뀌면 검찰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 더 깊이 10에 파란 불빛님 오셨습니다. 금투세 폐지한 거는 옳은 것이라고 민주당 지지를 위해서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금투세 폐지. 왜냐면 이게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 유예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폐지 유예 주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지금 와갖고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하면 해야지. 그런 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행동이 맞나? 물론 이제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원래부터 나는 금투세는 문제있다 생각했어. 그럼 넌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과거에는 금투세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가 내가 지지하는 이재명이 그에 대한 입장을 폐지로 얘기하니까 그럼 폐지지 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그런 태도는 문제라는 거죠. 지지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금투세 폐지 같은 거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근데 갑자기 이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마치 민주당이 옛날부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실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당 안에서도 금투세 폐지하는 게 맞는 거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은 그건 반명이다. 그건 비명인들이 하는 소리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아휴,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일보 첫 번째 사설은요. 지금 아까 이 경향신문 마지막 사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통령 연루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사설입니다. 사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영선 전 의원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 연루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녹취록을 통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공개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만약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이것도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언론들이 이상한 게요.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막 얘기를 해. 아직도. 이게 의혹입니까? 아니, 녹취가 나왔고, 녹취 내용을 저것들도 인정을 했어. 내 말이 맞다고. 만약에 녹취 내용이 했는데, 이 녹취에 있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목소리야. 조작이야. 이거 다 AI 목소리야.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진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대통령실도 그 목소리가 윤석열 목소리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아니, 영상도 있고, 김건희가, 뇌물 받는, 이거, 백 받는 영상도 있고, 김학의 동영상도 있고, 윤석열 녹취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의혹이라고 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난 정말 너무 골 때려 죽겠어. 진짜로. 너무 골 때려 죽겠어요.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 야권 수사할 때는 녹취록 같은 거 없고 그냥 증언만 있어도 검찰들이 달라붙어갖고 그 지랄을 떠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맞아요? 황당한 거지. 우리 박승우님께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 말도 완전히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 정치인을 지지했는데 그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어떤 정책에 대해서 360도 다른 얘기를 해. 그럼 그때도 지지자들이, 그게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이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그 가치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몰라, 이게 그냥 선거 앞두고, 선거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실제 현실 차원에서 승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도 있겠죠.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동조하고 따라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제는 지지자들이 중심인 거지.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들은 머슴이라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럼 언제부터 머슴이 하는 거를 국민들이 따라갔습니까? 국민이 시키는 거를 머슴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박승호님 말씀이 뭐 일면 현실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사설 보면은 하여튼 지금 이 사건 김영선 사건 같은 경우는 창원지검 형사 4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게 맞는지 한국일보는 창원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죠. 창원지검 믿을 수가 없죠 지금 하는 짓이.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졌는데 검찰이 지금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지 않는 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큰 사건이면은 이거 중앙지검으로 가져가거든요 원래. 근데 안 가져가잖아요 지금. 사설은 만약 검찰이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을 회피한다면 특검 도입을 여당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특검해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만큼 검찰이 스스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촉구로 사설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다음 사설입니다. 소비 최장 부진,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서 해결책 찾길. 요번 사설은 뭐냐면 지난 3분기 때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소비 부진이 무려 10분기째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구재, 또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침체가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분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사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기재부예요, 기재부. 기재부는 지금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수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대. 야,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지금 경제 지표가 진짜 좋지 않다는 게 현실인데 기재부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곧 좋아집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기재부.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완전 국민들을 병신으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낙관적인 평가만 하고 있어, 지금. 사설은 이를 현실을 외면한 분석이라고 비판하는데 이거는요, 조중동도 똑같이 지적하는 지점이에요. 기재부 너희 너무 낙관하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에서도. 정부가 내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예산의 감세와 긴축 기조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이런 긴축 재정이 오히려 소비 위축을 심화시켜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오늘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야 간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지만 내수 진장과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 경제에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게 오늘 사설의 핵심인데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내수가 안 좋으면. 내수가 완전히 꽁꽁 얼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보 보수 관계없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국채 발행해야죠. 빚 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정부는 계속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가 경제 좋아질 거예요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도에도 돈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빚 안 낼 거라는 거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빚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 안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빚을 내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가 빚을 안 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지방교급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교육은 내지 않음으로써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앉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방정부가 일을 못하거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부가 왜 돈을 안 쓰지? 왜 이렇게까지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 쓰면서 우리는 빚 내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 들어와갖고 빚이 안 늘었습니까? 빚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정작 지금 국민들을 위해 돈 쓰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아니, 막말로 이게 뭐 지네 돈이야? 난 이해가 안 돼요. 필요할 땐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난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빚이 또 엄청나게 늘었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런 지들만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써야 될 돈도 안 쓰고 있는지. 지금 돈 쓰는 거 누가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심지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돈 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돈 안 푸냐. 그게 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 맞는 거냐라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경제의 기본인데. 뭐가 있는 건지, 이렇게 안 쓰므로도 지들이 오제 하쳐먹는 게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한국일보 세 번째 마지막 사설입니다. 윤 대통령 명태균 사태 해결에 정권명은 걸렸다. 제목입니다. 사설은 명태균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이한 대응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야권의 탄핵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막 고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게 지난 운영위에 있었던 정진석의 반응 아닙니까? 천하람이 지지율이 너희가 그렇게 지지율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정진석 너희 지지율에 걱정해. 그러고 있고. 정말 대단하죠. 정진석 태도를 보면은.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사설은 윤 대통령이 그 시성연설에 불참하는 결정을 두고 이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비판합니다. 시성연설은 예산안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나서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회피하는 모습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는 거죠. 의심케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야당이 요번에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예산안 이거 통과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새끼들 거. 왜 통과시킵니까? 다 발목 잡아야 돼. 다 발목. 이 정부 내에서는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마비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나. 뭐 하는 것보다. 사설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소극적인 소통과 죽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난 웃겨 죽겠어. 엄청 배려해서 한글보 엄청 조심히 글 쓰고 있어. 윤석열님 힘들더라도 한번 해. 그건데 힘들고 말고가 윤석열이 뭘 힘들어 이 새끼가. 병신 새끼. 이게 부탁할 일이야? 아유. 사설은 대통령이 시성연설에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요번에 윤석열 그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입니다. 요번 주야, 요번 주. 요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요번 주말쯤 되려나? 10일이 윤석열 반환점이에요. 아, 대박.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이 아직 임기를 반도 안 했어요. 소름. 이번 11월 10일이 딱 반환점이야. 아직 반도 안 했어. 반도 안 했는데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됐다고요, 지금. 소름 끼쳐, 진짜. 그래서 사설은 11월 10일이 반환점인데 그 반환점을 계기로라도 정권이 명운을 걸고
이 김태구 사태에 대해서 뭐 해결하라고 하는데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요번에 첫 번째 사설 뭐냐? 당대표 지낸 5선 김영선이 절절맨 명태균 파워 대체 어디서? 5선의 중진 의원인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쩔쩔매는 모습이 요번에 녹취에서 나왔지요. 김 전 의원은 창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명씨에게 의원 세비 절반 반땡 건넸고, 이는 경남 성관이가 비정상적 자금 흐름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한 지금 사안이죠. 사설은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덕을 봐서 내가 의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녹취나, 명씨가 김건희의 권력을 언급하며 김 전 의원에게 명령조로 호통치는 장면을 인용하면서 명씨가 단순 브로커 이상의 권력 뒷배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오랜 무소속 생활 끝에 연고도 없는 창원의창에 공천된 배경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더 커집니다. 또한 명씨가 다른 정치인들의 공천과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의혹도 거론하면서 이러한 의혹들이 하나하나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설은 명씨가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밝히고 말고가 뭐가 있어. 당연히 그 뒤에 있는 김건희와 윤석열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사설은 명태균의 파워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묻는데, 이거 모릅니까? 다 알지.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도 아니야. 지금까지는 김건희 통해서 윤석열을 움직였지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명태균이 직접 윤석열한테 전화 걸어갖고 통화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냥 윤석열인 거야. 이걸 동아일보는 그냥 조심스럽게 도대체 그 근원이 뭐야? 이거 알아봐야지 그러고 있어요. 알긴 뭘 알아봐. 이미 녹취가 나왔는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동아일보. 이런 사설 보면요 황당해요. 진짜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닌 이상, 미친 놈들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에 묶인 한 반도체, 밤샘 연구, 미 대만과 경쟁될까? 노동자들 그냥 24시간 내내 일시키자 그거죠. 아니 그러면 뭐가 생겨 아이디어가? 아니 지금 미국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유가 노동자들이 잠 안 자고 일하니까 앞서가는 거야? 씨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목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잠 재우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뺑뺑이 돌려. 그럼 뭐 나올 거야. 그런 사고 발생이에요 이게 발상.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사설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근로자들 52시간 근로제 그 문제 이거 시간 이거 경직성 해결하라 그거예요. 아니 겨우 AI와 반도체 산업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내놓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노동자들 52시간 근무제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겨우 그거? 이게 말이 돼요? 최근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TSMC 같은 미국과 대만 기업들이 밤샘 연구와 높은 생산성으로 앞서 나가는 반면 한국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설은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또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언급하면서 고연봉의 관리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여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죠.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로 사설은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 인력에 한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것만 보면은 얼핏 우리나라 지금 이런 첨단 사업 관련된 노동자들이 근무하다가 시간 되면은 딱 퇴근해버리고 그런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탄력 근로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랑 엔비디아나 TSMC하고 경쟁이 좀 딸리고 있는 사태의 원인을 뭐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이런 주장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면은 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핵심에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늘 딱 찍어갖고 주 52시간제를 딱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진짜? 그러면 주 52시간이 아니고 윤석열처럼 뭐 주 120시간 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이런 반도체 기업 될 수 있는 거야? TSMC 따라잡을 수 있는 거야? 난 좀 이게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진작에 글을 쓰는 게 너무 황당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일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만 인상. 이자 당사 부추긴 건 정부다. 이거 맞는 말이죠. 아니 지금 이 부동산값 떨어질까봐 온갖 대출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대출 받아갖고 저금리로 집 사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펌프질 하다가 갑자기 대출이 많아지니까 이거 줄이겠다고 갑자기 금리를 높여버리는 바람에 결국 금융지주들만 떼돈을 번 거 아닙니까, 이번에 떼돈을. 그러면 정부가 이게 진짜 저것들이 지금 금융사들, 금융지주들하고 연관이 있나? 이번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어려워도 금융지주들은 역대급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자. 싼 대출이자 싸게 대출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 올리는 바람에 이자를 많이 내므로써 떼돈 번 거예요. 그나마 고정금리는 문제가 없겠지만 변동금리 같은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 폭탄 맞는 거죠. 그런 비판을 보수 언론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사설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해서 그 이자 장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는 속속 낮아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 와중에도 부동산 투기하려고 산 사람들한테는 쌤통이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쌤통이죠 뭘. 제 지인 중에서도 지금 이 시국에도 부동산으로 한몫하려고 엄청 지랄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쌤통이야. 망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꿈을 안고 모든 걸 털어가지고 진짜 자기 집 하나 살려고 한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야 뭐 사실은 이 와중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면서 영끌해가지고 지금 대출 받아갖고 분명히 경고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망해야 돼,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치는 게 옳은 거냐, 그건 또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지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빚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냥 그 은행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설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출 정책을 지적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저금리 정책 대출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추겼다가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뒤늦게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하며 수익을 지금 역대급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설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내수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자 내느라고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쓰잖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금 나서야 할 때라는 거죠. 또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교한 정책을 내놓을 정부라면 이런 짓도 하지 않았겠지. 지금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모든 게 다 엉망진창. 조선일보입니다. 여권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뭐 앞에 있었던 언론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조선일보 오늘 사설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입장이 나왔죠. 윤석열한테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을 요청을 했어요. 한동훈은요,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죠. 오늘 사설이 오늘 반영이 안 됐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랬죠.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하며 그 탄핵론이 거론되는 등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언론도 탄핵은 너무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언론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니, 우리 사실은 탄핵이란 말하면은 그거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근데 지금은 어떤 언론도, 어떤 사람도 탄핵이라는 말을 금기어나, 야, 그거 말할 때 아니지? 그런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이젠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기가 왔죠. 사설은 또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한 해명을 포함해 대국민 메시지를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금 입장이 없죠. 입장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이번 시사건설 때도 안 나오잖아요. 한박수 보내버리잖아. 보내놓고 윤석열이 매일 고민했다라는 그런 헛소리나 하고. 이는 2013년 이후 대통령이 매년 직접 해온 이 관행을 이번에 깨트려버린 겁니다. 개원식도 안 오고 황당하지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건 너무 불통이야라고 오늘 말을 해요. 불통이라고. 이거 어떻게 부정하겠어. 사설은 윤석열이가 돌을 맞으면 돌을 맞겠다라고 한 그 각오와 관련해가지고 정작 국민 앞에서 국정을 설명하는 거는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새끼는 정말 무책임한 새끼예요. 국민이 돌 맞으면 돌 맞겠다며. 그러면 씨발 돌 맞을 곳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와. 나 진짜 웃겼어. 돌 맞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욕 먹을 거 욕 먹으면서 당당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무대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돌 맞을 곳으로. 근데 개새끼 말로는 돌 맞을 일 있으면 돌 맞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없는 저 구석구석으로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야. 돌 맞을까봐. 이런 꼴인 거죠. 돌 맞겠다며. 근데 왜 안 나오냐고. 대중 앞으로 나와야지. 나와갖고 욕 먹고 비판 받아야지. 그게 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돌 맞을까봐 돌 싫어 하면서 지금 안 나오잖아. 도망다녀. 돌 맞을 일이 없어. 돌을 맞히고 싶은데 이 개새끼가 지금 막 도망다녀. 막 쥐구멍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다니고 있다니까요. 무슨 돌을 맞아. 씨발 진짜 당당하게 나와갖고 돌 맞던가 그냥 진짜 욕 먹던가. 그런데 돌멩이도 아니고 씨발 이런 조그만한 조약돌, 응? 조그만한 조약돌을 맞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도망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국회 개원식도 안 와. 시정설도 안 가.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아. 심지어 여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도 안 만나려고 그 개지랄 떨다가 밥도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게 무슨 돌을 맞아. 정말 돌 맞던가, 그냥 당당하게. 한심한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비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야, 너 돌 맞겠다며. 돌 맞겠다는 애가 왜 시정설에 안 나와. 그런 얘기를 조선일보가 오늘 하고 있어요. 한심한 거지. 두 번째, 170석 슈퍼갑 정당이 약자 흉내내며 거리투쟁하다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은데 왜 나가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 차지하고 있는데 웬 투쟁을 나가냐 그러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민주당이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요구하는 장애 집회 열었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거죠. 사설은 이번 장외투쟁이 단순히 특검법 요구를 넘어 윤석열 퇴진과 탄핵 요구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사실 이번 그 집회의 목적은 탄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 그냥 특검 수용하라 그거죠. 사설은 원래 장외투쟁은 의회에서 그 소수당이 의회에 가서 힘이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무슨 장외투쟁이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원래 장외 나가는 거는 국회에서 진짜 말빨이 안 통하는 당들이 나가갖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가 170석인데 너희가 왜 나가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검찰 방통위원장 막 탄핵하고 그렇게 힘도 있으면서 그런 의원 너희들이 왜 나가는 거야? 나가는 이유 솔직히 말해. 너희 특검이 아니고 이재명 방탄하려고 나가는 거지? 그러고 있습니다. 나 진짜 황당해요. 방탄? 사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목표를 오늘 사설의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앞두고 지금 검찰을 압박하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어. 검찰? 아니 쥐들 말대로 이번에 판결 나오거든요. 1심? 아니 지금 재판 받고 있고 1심 나오는데 무슨 검찰을 압박을 해? 검찰을 왜 압박을 합니까? 난 너무 웃겨 죽겠어. 방탄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 중에 있다. 그래서 검찰을 압박한다. 하면 이해가 돼. 근데 지금 방탄이 아니에요. 지금 재판 받고 있어. 그 판결 나오는데 뭐 방탄이야.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설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약자 행사를 하며 거리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걱정도 많아. 그럼 뭐 걱정을 해. 지금 쟤는 뭐라 하면 야 너희 그러다 역풍 맞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놔둬 그냥 역풍 맞도록. 지금 조선일보 말대로 따지면요. 민주당 같이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이렇게 장애 집회하면은 국민들이 싫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놔두라고. 국민들이 싫어하게. 국민들이 싫어하나 보지. 싫어하면 좋은 거 아니야. 뭘 걱정을 해.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보니까 지금 쫄리나 봐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국회에서 170석이지만 우리가 봐왔잖아요. 170석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 사실. 특검 통과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에서 과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 야당 의석수만으로 특검이 통과가 안 되니까. 특검 통과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당연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조선일보는 보기가 싫은 거지. 조선일보 사설 두 번째. 조선일보가 했던
이 조선일보 사설, 특히 보수 언론에서 조선일보의 사설은요 진짜 볼 게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게 많아갖고. 그런데 오늘 이 사설은 이거는 제가 100% 동의하는 사설. 예전부터 뭐냐면 병의원에서 문신 1.4%, 나머지 98%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이거는 진짜 좀 법을 만들 필요가 있죠. 뭐냐면 지금 현행법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번에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가 병원이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문신 전문 샵에서 시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문신 하시는 분 계시면 어디서 했습니까? 내 주변에 병원에 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어디야? 다 문신 전문 샵에서 했지. 누가 병원에서 합니까? 병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4%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길거리 문신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거의 90% 이상은요 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는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문신 시술 관련해 가지고 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버리니까 이거 다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법이 그 주장이죠. 사설은 이런 규제로 인해 1,300만 명의 문신 이용자와 35만 명의 시술자가 그 불안 속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위생 기준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문신뿐만 아니라 보톡스,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의사에게 독점돼 있는 현실을 지금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처럼 자격이 있는 간호사나 전문가한테 시술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 안전하게 차라리 필요하다는 거죠. 사설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논의가 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을까? 나는 의사들이 이거 가지고도 여기서도 기득권 유지해서 안 된다라고 외치는 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문신이 무슨 의료행위라고 이걸 지네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은 사실은 뭐 자격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열어줘야지. 근데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설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전국 혼란은 장애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중앙일보도 조선일보가 같은 내용이죠. 중앙일보 사설 같은 경우 이번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장애 집회를 벌인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나는 언론 새끼들이 제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 개새끼들. 이 새끼들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했다라고 사설에 딱 써놨어. 이런 거 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거 신청해야 돼요. 왜? 아니 앞에 써있잖아. 이번 특검 뭐라고? 특검법 통과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이라고.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서 탄핵을 말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특검이 사실은 구호였어. 근데 언론들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 말하는 것처럼 탄핵 말해도 되는데 사실 여부는 분명히 말해야지. 하여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2일날 집회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이 2016년처럼 장애 여론을 조성해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갖고 탄핵을 용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쩌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설은 명태균 사태와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부정을 못하지. 아직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투쟁으로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죠. 지들이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니, 녹취록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모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아직 이거는 그냥 의혹이지, 뭐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아직 집회를 하면 안 돼.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지들이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 인사들 관련해가지고 비판했던 것도 왜 비판했습니까? 언제부터 재판에서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비판했어? 웃기는 놈들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아직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나고 다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 안 하니까 나온 거 아니야. 수사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앙일보는 북한 문제라든가 미 대선 등 지금 국제사회 국익을 위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장애투쟁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대국민 해명과 인적 쇄신을 통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얘네들은 사설을 쓰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쓸까? 지금 민주당이 나가서 집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똑바로 수사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여당이 똑바로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집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하는 얘기가 물론 중앙일보도 얘기하고 있어. 이 검찰이 똑바로 수사하라고. 수사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그냥 검찰만 끝까지 믿어. 지금 수사를 계속 미적미적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 창원지검 수사하는 꼬라서니 보세요.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뭘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설을 보니까 이것들이 강도가 약해. 지금 저는 사설을 매일 보잖아요. 조중동이 예전에는 이런 거 비판할 때 굉장히 이제 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설을 보면요, 세게 말을 안 해. 비판하면서 나가면 안 되지. 너 의석수 많잖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간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용은 나가지 말아야지만 진짜 읽어보죠. 읽어보면은 야당이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명분은 부정을 못해요. 아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마지막 사설입니다. 혁신 놓친 인텔의 몰락. 25년 만에 다우 지수에서 요번에 빠졌다. 야, 충격이죠. 오늘 마지막 사설인 이 동아일보 사설은 인텔이 혁신에 실패해서 결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퇴출된 상황을 이번에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인텔은 25년 만에 다우 지수에서 제외되면서 그 자리를 AI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엔비디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들어온 거야 뭐 누구도 부정 못하지만 인텔이 그러니까 혁신 놓치고 발전 안 하면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인텔이 이럴 줄 누가 알았어. 이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이제 인텔에서 엔비디아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설은 인텔이 한때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졌으나 모바일과 AI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칩 생산 요청과 엔비디아 인수, 오픈 AI 투자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러나 인텔은 AMD에 밀리며 CPU 시장에서 우위를 잃었고 최근 진출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거죠. 사업은 이 사례가 우리 기업들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과 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긴장을 늦출 경우 한국판 인텔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삼성한테 하는 말이죠. 삼성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위기. 삼성한테 하는 말인데 사실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하루하루가 막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극은 뭐냐? 하필이면 이런 급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아직 임기가 반도 안 했어. 절망해, 절망. 윤석열 다 아시겠지만 금년 초반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과학계 R&D 예산 다 깎아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개판이 됐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과학계 인재들 다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나사에서 지금 달에 대한민국 그런 뭡니까 그 위성들 함께 보내줄게 했더니 그거 거부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은 이 인텔 얘기하면서 한국 기업들 걱정할 판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낙후돼가지고 완전히 뒤떨어져가지고 도태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더 걱정이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필이면 대통령이 어떻게 진짜 윤석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잠자고 왔는데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아요 해버리니까 일정 바꿔버리고 막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요. 이게 말이 돼? 씨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과학 같은 걸 말할 수가 없어 진짜. 그냥 주술로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고. 꿈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안 하잖아. 꿈자리가 안 좋아갖고 여왕 장례식 가갖고 친정 안 하고, 응? 김건희 같은 년들은 앙코르와트 그런 거 안 가버리고 일정 있는데 안 가버리잖아 그냥 꿈자리 때문에. 꿈자리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나라 되올 때니까 꿈자리 때문에. 근데 황당한 건 자기 꿈도 아니야. 내가 꿈을 꿨어. 그럼 이해가 돼. 내 꿈도 아니야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특보잡. 어떤 사람의 꿈자리. 내가 꿈이 안 좋았는데요.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버려 그냥 나라가. 국정운영. 지금 우리한테 밝혀진 게 이거여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의심이 되는 거지 진짜로. 진짜로 만약에 의심이에요? 명태균 씨가 어떤 큰 국가적인 이런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같은 걸 하는데 꿈자리가 안 좋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혹시 안 한 거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일, 꿈 꿨는데 되게 좋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지. 꿈자리 좋으면은 사람들 복권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주술이 움직이는 나라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OECD에서 지금, 이게 앞서가고 있는 나라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심한 거죠, 한심해. 아휴. 네, 여러분. 오늘 2024년 11월 4일 오늘 6개 일간지 17개 사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